1학기 중간고사 흥행여고 영어 내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내신 시험의 특징은요. 일단 교재별 출제율을 보시면 교과서 1, 2과에서 15문항이 출제가 되고 일단 부교재, 올림포스 부대 변별용이라는 부교재와 25년도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1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 28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전체 28문항 중 객관식이 24문항, 그리고 서술형이 4문항으로 객관식이 전체 문항의 85%, 그리고 서술형이 15%를 차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교과서나 부교재 모의고사 중에서 교과서에서 전체 문자의 절반 이상이 출제가 돼서 타 학교 대비해서 교과서 출제 비중이 큰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모의고사나 부교재에선 출제하지 않았고요. 교과서에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법과 어휘 문제의 난이도는 평이했지만 내용일치라든가 주제나 빈칸 추론 문제의 선택지가 굉장히 길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의 길이가 굉장히 긴 문제에서 빠르고 정확한 독해력과 어휘력이 요구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중하위권 학생들과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 변별력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에서는 전체 네 문항 중 두 개가 교과서의 문장을 그대로 써야 하는 문장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요지문을 채워야 하는 문제 한 문항, 그리고 어법 고치기 한 문항으로 비중이 좀 다소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어, 하지만 이 교과서의 문장을 그대로 쓰도록 출제되긴 했지만, 제시어 중 필요한 단어만을 골라 쓰게 해서 난이도를 살짝 높였고요. 어,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빈칸 채우기 문제로서 이 본문에 있는 단어를 찾아서 쓰는 문제였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문항은 어법상 틀린 부분을 세 군데 찾아서 다르게 고치는 문제였는데요. 본문 변형이 없었어서 난이도는 중수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내신 시험 분석표를 보고 말씀드리면 일단 객관식과 주관식에서 객관식이 24문제, 주관식이 4문제, 그래서 총 28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객관식의 문법 문제는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난이도 역시 중수준이었습니다. 그 주관식에서도 이제 어법상 틀린 부분 세 군데를 고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 문제가 사실상 비중이 꽤 컸는데요. 이 내용일치 문항에서 선택지의 길이가 한 세네 줄 정도로 굉장히 길었고, 이 고난도 어휘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전체 문제 중 두 문제가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다른 것을 묻는 문제였는데, 단순한 내용일치가 아닌 본문에 제시된 어휘나 어법의 적절성, 또 내용이해와 지칭 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영어로 제시되어 있어서 난이도가 꽤나 높았던 그런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익여고 시험은 특히 객관식 문제에서는 선택지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긴 선택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과 그리고 어휘력이 요구가 되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서 익숙해지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휘 문제는 한 문제로 비중이 굉장히 낮았고요. 또 변형이 없이 그대로 출제가 돼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고, 본문을 그냥 다독하면서 모르는 어휘가 없도록 공부해 두었다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서답형 문제가 전체 이 네문항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는 교과서의 문장을 그대로 쓰는 문제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에서는 이제 어법 문제가 한 문제가 제시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요약 문제였는데, 요약 문제에서 의외로 학생들의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가 한 문제 있었는데요. 그 문제 역시 선택지의 단어의 난이도가 다소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했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흥행여고의 내신 시험의 판가름은 사실 어휘에서 난다고 얘기해도 그다지 어떤 과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휘 공부를 굉장히 좀 열심히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득점을 위한 수업으로 객관식은 난이도가 있고 선택지가 장문이고 또 고난도 어휘로 출제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 보는 시험에서도 이 학교 스타일의 시험 유형에 맞춰서 긴 선택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어휘력이나 독해력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글 속에 쓰인 어휘나 어법의 적절성이나 지칭 대상, 내용 이해가 완벽히 되어 있어야 글에 대한 설명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테스트를 봤을 때 이 테스트에 대한 근거 또는 뭐 문법 사항에 대한 근거들을 계속 얘기하게 하는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하게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양문의 빈칸 문제도 저희가 테스트에서 충분히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전에 좀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이 요양문 빈칸 문제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휘 어법 문제는 문장 변형이 없기 때문에 본문 그대로 뭐 밑줄이라든가 선택어법, 틀린 거 고치기의 문제 등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본문 내용과 어법이나 지칭 대상 등에 대한 판단 문제 등을 풀려면 평소에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보고 뜯어보고 구조를 이해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한 무조건적인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학습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이번에 내신 기출 주요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음, 객관식 한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 이렇게 각 항목마다 빈칸이나 아니면은 뭐 밑줄이나 어떤 그 어법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설명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별하는 문제들이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난이도는 중상 정도였고 그다음에 이런 문항에서 어떤 문법적인 사항이나 구조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많이 틀렸던 문제 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풀리기 위해서 예상 문제에서도 학교 시험 유형에 맞춰서 각각의 어떤 그 단어나 어휘 또는 어떤 내용의 밑줄을 쳐놓고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학교 유형과 거의 흡사한 유형으로 문제를 평상시에 풀리고 있습니다. 계속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시험 문제에서 고득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서답형 문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어, 본문에서 찾아서 각각 한 단어로 쓰는 거긴 하지만, 이 본문의 길이가 좀 길고, 그 본문에서 적절한 어휘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을 기르려면 일단 이런 요약문 해석이 일단 탄탄하게 잘 돼야 이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쓸 수 있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문 학습이 가장 제일 처음으로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요약문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좀 풀어보면서 어떤 단어가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답이 되는 그런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도 계속 꾸준히 시키면서 아이들 당황하지 않게,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상 문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리고 있는데요. 아까 그 흥행요구 시험 문제 유형과 비슷한 유형으로 요약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리고 있고, 매 회차마다 이런 유형의 비슷한 문제들을 만들어서 아이들 계속 공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향해서 본인만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복습을 철저히 좀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익여고의 내신은 사실 모의고사나 아니면 불교재보다는 교과서에서 조금 더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교과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주로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의 중요한 문장 암기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홍익여고 영어 내신 분석을 마치겠습니다.